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수능 한파 속에 광주남 지역은 4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기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직접 챙겨야 할 광주시가 관급자재 발주 과정에서는 오히려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순천 곡성 지역위원장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지금 한참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직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시험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제 입실 완료 시간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광덕고등학교 시험장에는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옷차림은 두툼하고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시험장 입구에는 후배들이 나와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눠주고 시험 잘 보라는 팻말을 들고 선배들에게 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도 직접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91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4만여 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하는데 8시 10분까지는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면 112나 119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까지로 늦춰졌으니까 시민들도 오늘은 좀 천천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꼭 챙겨야 하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교시 국어부터 시작되는 오늘 수능 시험은 오후 5시에 모두 끝납니다. 지금까지 광덕구 시험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부정행위로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휴대전화나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2개의 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다가 적발된 경우가 88명 등이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난해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매년 수능일마다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도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기온 광주 아침 2.6도로 어제 아침보다 약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광주 7도에 머무르면서 어제의 절반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또 여기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든든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담양과 구례 1도, 장성 2도, 광주와 화순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6도, 광주와 나주, 구례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옅은 황사 소식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영광 등 북부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광주시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며 제조업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시는 관급자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광주시가 구매한 관급자재는 모두 87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57%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 제품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토목과 건축 분야는 60% 가까이를 타지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원 이상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계약을 할 때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되지 않거나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발주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엔 조달청 구매 사이트에서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이 업체가 선정됩니다. 최저가 낙찰 방식도 아니다 보니 구매 담당자들이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입맛대로 업체를 선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광주로 이전해온 중소기업들은 지역에서의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다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해버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더블로 들고 기반은 다 광주에 있는데 일은 다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롯데마트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택 광주시 의원은 체육유대회 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2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재사용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사용 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기간도 무려 10년이나 연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주차장 재사용 협약 과정에서 한 면당 연간 사용료가 26만 7천 원에서 12만 6천 원으로 떨어진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차장 사용료를 낮추는 대신 광주FC에 그만큼의 후원을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배 안에 남겨두고 해경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던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당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검찰은 이대로 두면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탈출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살인 혐의 무죄였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검찰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피고가 꼼짝 못할 정도로 증거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구조를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은 드러나 있을지라도 과연 그런 사정이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고의하고 연결을 시키기에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더욱이 검찰은 처음 기소할 당시에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허술함도 보였습니다.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부랴부랴 변경해 6.27 사상 혐의를 예비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준석 선장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6월이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와 입증 실패로 1심에서 체면을 구긴 검찰. 항소심에서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여론에 떠밀리거나 여론을 돌리려는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해체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해경.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면 대부분의 수사정보 기능은 일반 경찰에 흡수됩니다. 해경 200명이 일반 경찰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데 내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면 해경이 보유한 수사정보인력 200명이 일반 경찰에 흡수됩니다. 해경 전체 해당 인력의 4분의 1로 다음 주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지원을 받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지금 옮길 예정이거든요. 옮기는데 바로 발령이 같이 딸려갈 것 같아요. 19일 날 되면서 아마. 총경급 4명을 포함해 계급별로 심사를 거쳐 경찰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목포해경의 경우 9명이 경찰로 이동하는데 1차 지원자만 13명으로 추가 지원이 시작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권 발기 때마다 뭐 해양수산부로 왔다 어디 갔다 하니까 반정이 안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가려고 그래요. 해경 계급 그대로 많은 인력이 경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경도 지금 민감하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도 민감하고 내부적으로 많이 많으니까 지금.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같은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성의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8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고성군은 견백면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의 닭 400마리와 인근 오리 농장 2곳의 오리 8,2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곡성에서 AI가 발생해 오리 4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F1 대회 추가 계약이 대회 운영사인 폼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1 조직위 문동식 본부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F1 대회는 본계약 7년 이외 옵션으로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는데 폼에서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른바 노예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33살 오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국내 유명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해 로또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30여 명에게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무료 로또를 증정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1등에서 3등에 당첨됐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왔습니다. 강제 낙태와 단종으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국가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국가는 낙태와 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정관 절제 수술을 받은 강모 씨 등 원고 9명에게 3천만 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 씨 등 원고 10명에게 4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암동의 한 금속 표면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공장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꽃, 미네랄의 보고, 이 소금의 특징을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서 만드는 국내 천일염 산업 전반을 알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알갱이가 고르고 손으로 비빌 때 잘게 부스러지며 뒷맛이 쓰지 않은 남도의 소금이 전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풍부한 햇볕과 바람이 빚어낸 굵은 천일염부터 고운 꽃소금, 허브로 맛을 낸 약용소금, 염전 바닥에 PVC 장판 대신 도자기 판을 깔아 생산한 친환경 소금도 선보였습니다. 전 주부니까 폭이 안 넓은데 여기 오니까 많이 폭넓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국제식품산업전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소금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굴비와 우럭 등 천일염으로 가공한 식품과 함께 소금을 활용한 각종 공산품도 전시돼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3배나 높기 때문에 아주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에서는 소금 섭취량이 늘더라도 혈압 등 성인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Most Koreans eat between 4.5 and 5 grams. Their intake is healthy, and there's no reason to reduce it.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소금 박람회에서는 천일염 쿠킹쇼와 소금 제품 품평회, 남도 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영근 선임연구원은 정책 브리핑 기고를 통해 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품질, 한류에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중 FTA의 특혜 관세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 등 기존 수출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정치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호남 정치학회는 광주 북구 한국경영원에서 대학 교수와 정당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4 호남 정치 반성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서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호남 정치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는 한편 새롭게 시민시장으로 출범한 민선 6기의 시정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도전장을 낸 김동철 국회의원이 경제 선진국을 향한 정치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생 특강을 열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전남대 경영대 초청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DK산업과 무진기현 등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지역 기업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가져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순천 곡성 지역위원장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공석인 지역구로 위원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순천곡성 지역위원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김광진 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노광규 전 순천시장, 서가번 전 국회의원 등 7명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전국 213개 지역구에 대한 위원장 단수 후보를 선정했지만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후보는 선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례적으로 현 비례대표 의원이 공모를 한 데다 지역위원장이 총선 후보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맞붙을 대항마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내년 전당대회 당권을 두고 친노계와 비노계의 계파 싸움이 위원장 선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역 당원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폭탄 지원과 순천대 의대 유치를 내세우는 이정현 의원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위원장 선정이 늦어지면서 차기 총선에서 순천 곡성 선거구는 물론 인근 전남 선거구 가운데 한두 석을 더 잃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산되고 어떤 질이 맹렬하게 우리가 구분점이 없었는데 당을 이렇게 좀 건설을 해달라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에 새누리당의 수성이냐 새정치연합의 탈환이냐. 새정치연합 위원장 선정이 차기 총선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위원장 선정 시기와 후보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뱅크아트에서 빛의 도시 광주전을 개최합니다.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광주를 요코하마에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의 역사와 특성을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로 창의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남과 김영태 등 광주 작가 5명이 광주의 풍경과 사진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입니다. 장난감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에 들어간 장난감 도서관은 소꿉놀이 세트 300여 종의 장난감과 소독실, 놀이실 등을 갖춰놓고 유아나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광주 신세계 후원으로 마련된 희망 장난감은 광주에서는 오치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3회 장애인 행복나눔 축제가 광주시청에서 열려 장애인들이 재능을 뽐냈습니다. 광주 지역 16개 장애인 시설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들은 팀을 이뤄서 난타와 풍물, 댄스 등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하석주 감독이 자진 사퇴하고 후임에 노상래 수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보도자를 내고 다음 달 계약이 종료되는 하석주 감독에게 2년 연장 계약을 제시했지만 하 감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전남 출신인 노상래 수석 코치를 2년 계약 차기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상래 신인 감독은 1995년부터 7시즌 동안 전남에서 뛰며 신인왕과 리그 득점왕 등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차가운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광주 아침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약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7도에 머무르면서 어제 한낮의 절반 정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가능한 한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담양과 구례 1도, 장성 2도, 광주와 화순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6도, 광주와 나주, 구례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옅은 황사 소식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광 등 북부 서해안 지역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과 휴일,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